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렸고, 시장 대응 전략도 우리가 구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다시 주가 지수가 내렸다 상당히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으면 살짝 리바운딩 정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FOMC 앞두고 나서 또 지금 나오는 시장 상황, 또 그다음에 선물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방이 조금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잘 대응을 해 나가면서 주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적정 수익률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또 마련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시장을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조선주를 매수하고 들어갈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거나 주가의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 저것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오버슈트 된 개념이 단기적으로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차익물이 언제 나와도 이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이미 그쪽이 관련된 부분이 주가가 상승하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대부분 8월 달에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하이젠 RLN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또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로보티즈 유상증자로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리바운딩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성장주들을 또 건드리는 그런 시즌이면 틀림없어서 그런 쪽에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드리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루 이틀 또 재미있게 보낼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지내가면서 좋은 타임이 있으면 트레이딩 포인트로다가 한두 개 정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려보고, 평단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보유하면서 내용들은 충분히 그동안 많이 리뷰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내용들은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왔고요. 올라왔으면 상당히 눌림이 있습니다. 자, 매크로가 안 좋으면 좀 더 아래로 눌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수익을 낼 때. 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접근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단가 충분히 낮춰서 제가 11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올려주면 무조건 오케이, 땡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고, 아래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처럼 그냥 눌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물타기 막 하는 거랑은 질이 다른 겁니다. 자, 일단 실적이나 가이던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폭발적으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터진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 타격 개념이니까 원점은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아래쪽 구간에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드리블 해줘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시장이 눌려서 또 한 달 정도 우리가 한 2주 넘었죠. 그 정도 동안 또 우리가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좀 답답한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제약 바이오 이쪽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로 가면서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모멘텀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나오면 금리나 시그널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미국 지표 자체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방산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들 하나 정도 제가 더 하려고 MS 솔루션 보고 있다가 놓쳐버려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우리가 드리블을 해 나가야 되면 틀림없는데, 제가 사실 지금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윗단에서 한 번 정도 장대 양봉 터질 때 그게 5%짜리든 그 이상짜리든 우리가 나오게 되면 수익을 갖다 테이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의 매크로 부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조선이나 또 이런 쪽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돈이 빠져나와서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예, 낮은 쪽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돈의 무브가 생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거래하는 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달리고 있는 거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들, 조정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매수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또 밸런스 맞춰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최근에 보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으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내주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마디만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가고, 최근에 지금 5거래 동안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이 배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현금 마련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불안정성,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투심이 잘 들어오진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좀 들어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테크행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지만, 사실 하루에 10% 정도 올라갈 정도의 테크행의 비즈니스 메커니즘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쏠림 현상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과감히 또 수익 실현 해주면 좋겠고, 제가 LS 또 지주사 관련된 상법 개정 부분에서 LS가 분명히 또 같이 영향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호방건설이 또 LS 지분 매수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고 실적도 괜찮고 이런 부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금 늘려주는 것들 그냥 매너로 생각해 주셔야겠죠. 왜요?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는데 왜 쉬지 않아야 됩니까? 쉬어줘야 되는 건 맞고요. 쉬어줘야지 어떻게 돼요?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때 또 강하게 칠 수 있는 내용이 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주사 관련돼서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갈 만한 내용이다. 다만 뭐 신용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계속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관련된 설비 이런 데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부 시간에 제가 LS 마린 솔루션 이야기 드렸는데 LS 에코노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에코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형성이 될 것 같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오후장 보면서 처음에 초기 매수 들어가서 그리고 드리블을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건 당연히 머니케어 스쿨회원 브리핑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나이드 사이언스.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사실 전체적인 상황들이면 오늘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주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추격 매수하거나 오늘 어떤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는 것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확실히 수급이 땡겨 들어오는 것들, 양매수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거나이드 사이언스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급이 잘 받쳐줘야지 이것도 뭐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때로는 기다릴 땐 기다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것도 우리가 뭐 어쨌든 비중 뭐 40%까지 갔다 20%까지 내리고요. 평단 하방 열어두고 여기 아래쪽에 터지게 되면 더 평단 조절해주고 올라가면 땡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GKL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조정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롯데관광개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볼만하다 두 개를 같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지막 10월달 초를 보고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두 종목들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지노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돼요? 차익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매크로가 안 좋아질 것, 특히 지수가 하방으로 열릴 것을 생각을 하니까 수급이 쪼그라들 것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차익물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이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 잡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넉넉히 우리가 여기는 고점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이 라인 정도 사이를 보고 갭을 보고 우리가 즐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롯데관광개발과 GK를 더불어서 같이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턴어라운드 들어올 때까지 모멘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뭐 하겠다? 평단 조절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샀다가 올라서 비중 조절하고 털고 다시 눌리고 이러면서 계속 드리블해 가면서 우리가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종목이 뭐 주구장창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한 5거래일 정도가 이제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데 다시 또 뭐 이 정도 오면 여기 어딘가 오면 또 우리가 들어오겠죠.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그땐 또 비중 확대했다가 다시 또 상승하면 또 비중 축소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노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갭은 없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드리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가 항상 보면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상당히 존재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우리가 드리블 오랫동안 하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좀 지겹죠, 여러분? 저도 사실 좀 지겹긴 합니다만 지겨울 때쯤 되면 마무리가 된다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 순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이쪽 관련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PU뿐만이 아니라 추론형 관련된 GPU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의 엔진, 자율주행 엔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엔진, 로봇 엔진이라는 건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다른 겁니다. 아시죠? 농담인데 뭐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진을 갖다 여러분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매출도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로봇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로봇이 지금 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거냐면, 저는 AI, 이제 추론형 AI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는 구간엔 로봇 쪽으로 넘어간다. 로봇이 하고 이제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 많아요. 왜 이쪽이 이제 그럼 파생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AI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나면 다음번 성장하는 것이 얘네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바이오, AI가 적용한 바이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쪽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쪽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IS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보고 가는 것들이고 평단 조절하면서 계속 가야죠. 우리가 테크인처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고요.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시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또 우리가 올해 하나 또 여러분들하고 회원분들하고 같이 추구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시그널 플레이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래요. 손실 보는 종목은 없게 만들 수 있어요. 다 손절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 우리가 모든 주식 거래냐라고 생각해 그런 것들 안 해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부분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장이 좀 안 좋아지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이죠. 뭐 또,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모든 또 작업의 기술, 이런 것들을 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관계는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리 중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높은 구간에 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1,550원, 여기서 시작해 조금 돌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마이유스 광고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콰이어 끝나고 나면
마이 뉴스가 또 다시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될 겁니다. 뭐 연속 2회 뭐 방송한다 뭐 이런 광고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시청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게 컨텐츠리 중앙이니까 분명히 시장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구간인데 제가 볼 땐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주로다가 좀 거래를 하는 거에 맞지 않습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게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일단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있는 것들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개념이냐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QOQ 대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든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땐 그런 것들 보고 갈 때는 조금 눌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단 조절에 임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9,900원인데 저 정도 지금 보세요. 600원 정도 빠졌다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저걸 고민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평단 조절할 땐 저 라인이 아닙니다. 저 221 라인 있잖아요. 저기를 아래로 내려가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900, 9,500원 이 정도 때 근처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평단 조절 고민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은 빠져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조바심 낸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건 그건 마음이고 마음하고 우리가 돈 돌아가는 저 시기에 말하면 그 호가창이나 또 수급 현황은 다른 거니까요. 이 종목도 그렇다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사냐? 아니에요. 밑에서 계속 사요. 내려오면 계속 사고 있어요. 그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저는 냄새 맡는다, 스멜링을 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신기하게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눌리고 들어오면 계속 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왜 살까? 이유 없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도 안 좋은데. 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업데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실은 여기 우리가 들어간 자리 이 밑으로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계속 외국인 기관이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이거 팔았다 샀다 뭐 하는 것들도 있고요. 비중 확대 조절하는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게 있어요. 주구장창 예를 들면 10거래일 뭐 연속 뭐 매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그거는 이미 여기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CES까지는 가면서 승부 보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거 CES 2026 이거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루닛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YC 게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 관점에서 가게 되면 10월부터 1월 달 그 가인 사이에는 저 IT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선 분명하게 뭐가 됩니까?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패턴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퀀트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엔 우리가 글쎄요 수익을 많이 내는 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테마주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중간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두 번 터치를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ESS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성 ST 이야기 드렸고 서진 시스템 이야기 드렸습니다. 서진 시스템 지금 모니터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SK온하고 협력 사업하고요. 신성 ST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같이 공급을 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지금 주저앉았는데 원점 타격하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저 원점 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수급 체크하고요. 일단은 9월 10일에 박람회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 이쯤 돼가지고 뭔가 모멘텀이 더 들어오겠죠.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될 때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패턴은 다르고 높이만 다른 겁니다. 스몰캡은 높이가 높고 내려올 때도 항상 그 깊이가 깊죠.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LG엔솔, 삼성 SDI도 상승했다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것. 그냥 벤치마크 삼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리는 들어오진 않았는데 일단 계속 보면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워스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31,000원 들어왔어요. 갭이 7,000원이 우리가 33,000원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 여기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저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매수세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ESS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매수는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뭐 매크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모든 주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도 어떤 경우는 스킵해버리거든요. 쉽게 말해 더 큰 이슈가 터져버리면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있기는 한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일단 크게 길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도 가이던스가 올해 대비 영업이익률 2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원전에 관련된 수주 이런 내용들이 아직 터지지는 않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들어오는 그때하고 현대건설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유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주가 떨어질 때 발주가 나올 때 같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프로젝트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다만 더 BHI나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터져나오면서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이고, 현대건설하고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비는 전방이잖아요. 걔네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전방의 수주를 따는 것. 그래서 전방업체들이 거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도 좀 떨어지긴 하나.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내가 되면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12만 주 또 매수하는 모습을 또 봤는데 전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최근에 보면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어제 좀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매크로가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오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55,000원 이 라인 정도 오게 되면 56,000원 이 정도 오게 되면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접근해 주시고, 여기서 이미 뭘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시그널을 한번 봤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수급 체크하면서 저 구간에 들어왔을 때 저희도 평단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비중 지금 20%인데 제가 볼 때는 50%까지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위치까지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 점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사실 이거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은 저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틀림없고요. 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교대로 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잡아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수준에서는 잘 깨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점을 좀 체크해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리면서 이것도 드리블 해가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막 이일저일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로 가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들을 보면서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마침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3부 시간 브리시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와 있는 좋은 소식들이 또 있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려가는 브리핑 서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